세종인성학당장입니다. 우리 사회의 어른들을 만나 뵙고 그 어르신들의 존귀하고 귀한 이야기를 들어보는 원로를 찾아뵙다. 오늘은 대전의 중앙매일 회장실에서 언론계의 대부, 언론인생 60년을 사신 민병구 회장님을 만나 뵈러 왔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벌써 26살 때부터 쉬었다고 하니까 28. 28. 올해 86세시니까 58년, 60년 가까운 오랜 세월 언론계 생활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 중앙메일에서는 고문이시죠? 예, 지금 논설 고문. 논설 고문. 중앙메일 사설은 우리 대부님이 쓰시네. 격일로 쓰고 있어요. 격일로. 예. 참 이렇게 오랜 언론 생활을 하신 분들이 우리나라에 열 손가락 꼽기도 어려울 거예요. 60년 가까운 분들 다 돌아가시고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언론계뿐만 아니라 어른을 공경하고 모시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의식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특히 어른의 말을 듣는 걸 즐겨하지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시고 나면 가슴을 치고 어른의 육성이 있나 육필이 있나 하는데 이 좋은 영상 시대를 맞았으니까 영상으로 이런 어른을 찾아뵈려고 하는데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은 너무 부끄럽고 언론에 종사했다는 것 자체를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의 심정입니다. 지금은. 왜 그러냐면 그야말로 참 말씀드린 대로 60년 세월을 헛번에 허송세월했다 이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아하, 그거 감사와 만족이 별로 없네.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이 예, 부재 현상이거든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언론이 왜 있어야 된다고? 언론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언론 존재 이 목적 이유 같은 게 무엇이라고? 언론이 제4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제4부 제4부라고 정부 저기서 입법 행정 네. 사법하고 제4부가 언론이다. 제4부이고 예. 또 무관의 제왕이라고 하거든요. 무관의 제왕. 신문 기자를. 예. 그런데 무관의 제왕도 아닐 뿐 아니라 예. 제4부 노릇도 제대로 못하고 예, 예. 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론이 해야 될 역할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었고 예. 현재 못하고 현 상태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 종사했다는 자체가 부끄러워요. 그 언론을 잘 그렇게 언론인들이 언론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실은 대부님 가서 책임도 있는 거 아니요? 가르치기를 잘 가르치. 있죠. 있는데 음. 시작부터 잘못된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는 예. 내가 이제 28세에 언론에 처음에 이제 수석 기자로 들어왔는데 예. 들어가서 보니까 바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은 잘못되어 있더라고요. 그 언론이라면은 사주와 편집과 경영과 편집으로 분리되는데 경영이 잘못돼 있어요. 편집이 잘못돼 있어요. 경영이 잘못되어 있어요. 언론 사주들이 사주들이 한마디로 말하면은 사이비 양성소, 사이비 양성소. 그러니까 언론이 장사하는 것 같이 되는 사업으로 그렇습니다. 사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사업으로 하는. 그 가운데에서 예. 언론의 사명을 다하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언론인들 없는 건 아니었었는데. 없는 건 아니겠죠. 아니었는데 역부족인 것이 언론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전혀 대접을 받지 않고 언론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대부님은 그 어려운 6.25 난리통에 경희대 국문학교를 나오셨어요. 그때 그 경희대 국민학과라고 해야 초창기였고 초창기라도 그렇지. 대전에 대전 출신이시잖아요. 대전이 출생지죠. 어떤 연구가 있어서 서울을 갔는데 지금 부끄럽습니다만은 경희대학교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도 경희대학교 몇 회예요 그러면? 몇 회인지도 모르겠네요. 잊어버리셨어요. 예. 그러면 기자 생활을 하여튼 처음에 뭐 상처도 받고 그렇게 하셨지만은 나중에 경영주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 이제 그 일선에서 일선 기자 역할을 하면서 예. 나름대로는 언론이 이래서는 안 된다. 예. 언론을 바로 세워야 된다 하는 사명감은 속으로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기회가 되길래 예. 선수 신문사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이제 하는데 역시 또 유정임이라고 거두지 못했죠. 그때 창간하신 거예요? 네, 무슨 신문사였었다? 충남일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창간이에요? 충남일보는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창간입니다. 재창간이지? 아니 창간이에요. 초기. 예. 아, 그래서 저 사장으로 계시다가 또 나중에 사장이라기보다는 이제 오래 있다 보니까 나이도 많아지고 예. 또 이제 사설도 쓰고 하니까 이제 주필이라는 명목으로 예. 충남일보가 만들어진데 주필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갔어요. 아, 했는데 언론은 두 기둥이니까 예. 경영과 저 편집과. 그랬는데 경영주가 예. 재정적으로 열악해가지고서는 이 회사가 제대로 못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원들이 들고 일어나서 예. 사원 주주 제도를 만들고 그 사주를 가원주 주제가 있어요. 퇴사를 시키고서는 사원 주주 제도를 만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나이도 제일 많고 직위도 있고 하니까 내가 이제 사장이라는 걸 맡았죠. 90년도에. 90년도. 그때부터 몇 년까지예요, 그게? 그래가지고서 한 7, 8년 넘어가는 거 봐요. 아, 그러시다가 7, 8년 후에는 이제 편집과 경영에서도 손을 떼신 거예요? 2000년대 들어오면서? 아니 그래가지고서 그 회사가 이제 대전에 있는 어떤 이제 대전에 있는 인사가 인수했죠. 인수해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회장이 되고 예. 그랬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과 달리 또 문공부에서 심사 그 자격 심사가 굉장히 엄했어요. 신문사. 예. 예. 그래서 발행인 심사가 엄했는데 인수를 받은 사람들이 발행인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제 나는 직책상으로 그냥 조피자라는 이름으로 참여했는데 발행인을 못 받아오니까 회사는 인수했을 때 발행인을 못 가져오니까 인수한 사람이 나보고 노후를 책임을 지겠으니 발행인이 좀 돼달라 그래서 발행인을 하셨어요. 해가지고서 발행인을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발행인이라는 것이 대표이사 발행이거든요. 예. 하다 보니까 굉장히 책임이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고 새로 운영하는 사람의 뜻에 따라서 그냥 이제 발행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또 역시 경영난이에요. 예. 수입은 없고 예. 지출은 많고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주 몇 년간을 그냥 진통을 겪다가 다른 사람한테 넘어갔죠. 여기. 그러다가 경영과 붓을 놓으신 적이 있어요, 한번? 붓을 놓은 적은 없고 경영은 놨습니다. 경영은 없고. 예. 그럼 붓은 어디로 옮겨와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청주에 있는 충청일보가 있었고 예, 충청일보가 대전보다 빠른 회사죠. 이제 발행이 빨라요. 예. 거기로 가서 이제 논설위원을 갖고 예. 또 거기에서 강원도에서 강원에 있는 사람들이 신문사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강원 메이지라는 걸 만들었는데 거기에 또 이제 새롭게 창간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갔다가 거기에서 가운데에서 머물렀어요. 거기도 몇 년 머물렀어요. 거기서 한 6개월 머물렀는가? 얼마 안 됐네. 근데 가는 곳마다 예.
신문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지만 하겠다는 의사는 있는 것 같은데 모두 재력이 약해요. 음. 근데 사실 그 재력이 약한 사람들이 그 경영한다는 것은 무리이기 때문에 하다가 실패하는 사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중앙메일에서 고문으로 오신 건 몇 년? 여기는 이제 그래서 또 그러다 보니까 또 청주에 있는 신문사가 있는데 거기서 가서 하여튼 논설은 하다가 예. 또 여기에서 조항메일에서 그 회장이라는 이가 어느 날 알지도 못하는 사이인데 만나서 마치 우연히 만났는데 사설을 못 내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사설을 쓰는 분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써야 될 사설인데 신문에 사설을 없는 말 보니까 가슴이 아프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사설을 쓸 사람이 없어서 공백이 아니라 사설을 하나 없어졌다고 그래. 그래서 하길래 그런 정도라면 내가 써다가 쓰기 시작했어요. 몇 년째 쓰시는 거예요? 한 10년 가까이 됐는가 봐요. 어이구, 오래 쓰셨네. 근데 그 신문사가 재정이 어려운 거는 독자가 많이 줄어서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사 독자가 없고 신문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텔레비전 시대가 오니까 그런 점도 신문이 밀린 거 아닌가요? 그런 점도 있고요. 예. 신문이 신문다운 신문을 만들지 못하니까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못 받는 거예요. 신문이 신문다운 신문이라면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뭐 제가 이렇게 이제 시청자 입장에서 쉽게 여쭤보는 건데. 정치적으로 크게 얘기하자면 예. 이제 신문이 이제 일면 정치면 사회면 경제면 막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예, 첫째 정치면에서 할 말을 꼭 하고 정치계에다가 정치계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사가 나가야 되는데 예. 예. 전혀 나가지 못하는 왜 안 나갈까요, 그게? 그게 그 기자들이 그런 취재진들이 의식도 있겠고 예. 또 그동안에 이제 군부 시대와 여러 가지를 겪다 보니까 제약도 받았고 예, 군정 시대 때. 예, 제약도 받았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제대로 못 쓰는 할 말을 제대로 못 하는. 할 말을 제대로 못하는 그렇게 되니까 신문도 신문같이 못하게 만들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신문이 빛인데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건 빛인데 세상의 어두움을. 네. 지금 할 말을 못하는 것은 그 정부에서 그 뭐 대전시면 대전시 저기 뭐 청와대면 청와대 광고비를 주고 안 주는 것과 연관돼서 흑기사를 쓰면은 광고비가 안 나오고 백기사를 쓰면은 광고비를 잘 주고 그런 영향은 없을까요? 그거보다도요. 예. 그거보다도 지금 정부에서는 과거보다 지금을 현재 본다면 공보비라고 해서 광고를 주는데 예. 나눠 먹기식으로 주거든요. 예. 그렇게 그래서 안 되고 나눠 먹기로. 네. 그러니까 이제 광고를 위한 신문을 만들어서 안 되니까. 그러니까 신문사가 요즘에 광고 전문이지 언론사가 아니에요. 내가 봐도 그러니까 이게 뭐 돈만 나오면은 아무거나 막 갖다 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언론이 아주 길이 잘못 들었다. 나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언론이 제대로 쓰고 할 말 제대로 하고 독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아가지고 네. 그래서 독자들이 좋아서 그 신문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꼭 본 만큼 이득을 본 만큼 대가를 치르는 방식으로 광고를 준다든지 신문지대를 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라 신문을 그냥 거저 도와주는 걸로 생각하고 마치 기사들이 기사를 쓰는 게 아니라 광고나 돈 생기는 차이가 있는 그런 신문을 그걸 바로 그런 거예요. 지금 더군다나 인터넷 언론이 이렇게 활성화되니까 인터넷 언론이라는 거는 사설이라는 게 없어요. 오피니언 해도 뭐 칼럼 있고 기고 있고 투고 있고 뭐
이게 신문사가 하는 말이 사설인데 이렇고 이렇고 이렇다 그러니까라는 것이 사설인데 그러니까 이래야 된다라는 것을 평론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런 저런 신문사들이 지금 뭐 국내에 1,800개라나? 근데 지금 나는 그 인터넷 신문에 관해서는 예. 잘 알지도 못하고 또 흥미도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 신문이 무슨 역할을 합니까? 마치 몇 사람들이 뭐 한두 사람씩 혼자도 돼요. 둘이도 되고. 만나서 만들어 가지고서는 그것이 제 생활수단으로 생각하는 정도. 사실 그전에는 말도 이 노무현 정부 이전만 하더라도 예. 신문사를 하려고 그러면은 시설 기준이 있어서 예. 윤영이도 같이 해야 되고 다 이렇게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해서 그런지 다 없어졌어요. 예. 그냥 그런 것이 없어지고 아무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그래서 언론사라 하더라도 윤영이가 없이도 되는 시설 기준이 없어졌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나 만드는데 이것이 좋은 현상이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아주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문사를 말씀하셨는데 언론인이라고 하는 기자, 네. 기자도 기자의 자질도 그냥 영업사원 같은 기자가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그 이제 문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전에는 내는 사실은 내가 우리나라에 기자협회가 없을 때 예, 기자협 62년도인가 기자협회를 만들 때 일부 참여한 일이 있었어요. 그 무슨 한국 기자협회라고 하죠? 한국 기자협회를 만들 때 예, 대전에서 예, 전국의 이제 언론 대표들이 모였었어요. 예. 그때 이제 동아일보의 사회부장 하던 사람이 4.19를 유발했다, 그랬다 이런 정도의 평가를 받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동아일보 사회부장인데 그 사람이 이제 대전에 와가지고서 언론 친목 모임을 만들자 예. 이런 것이 시작됐었어요. 예. 그것이 이제 발전해서 이제 기자협회가 됐는데 예. 그래서 내가 이제 참 이상한 얘기지만 한 30년 후에 누가 나를 찾아왔는데 기자협회에서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참여했던 사람이 현직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고 내가 이제 충남일보 이제 사장 때인가 봐요 왔는데 아무도 없고 찾다 보니까 이 대전에 민혁이라는 사람 하나 있더라. 그래서 찾아와서 기자협회 30년 상가에 내가 한번 원고를 낸 일이 있죠. 근데 그 기자들이 지금 저는 뭐 우리 대본님한테 되면 새카만 후배입니다만서도 기자들이 정례화 말하자면 군인으로 따지면 훈련을 안 받고 그냥 전쟁에 나가가지고 그냥 막 발사를 하는 거예요. 기자는 어떻게 이런 정규적으로 기자 학습을 받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라도 하는 거거든요. 법과고 영문과고 하는데 우리 기자를 가르치는 사람이 없어요. 한국에.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그전에는 입사를 하면은 예. 수습 기자를 모집해서 입사하면은 반드시 6개월간 수습사와 수습 기간을 가졌어요. 예. 수습 기간이라는 것이 그걸 보고 이제 신문사 용광로라고 합니다. 용광로. 용광로 당금질 하는 거. 네. 이제 거기다 그 이제 집어넣고 거기다 집어넣어서 이제 새로 달구는 거죠. 쇠를 새로 만드는 네, 새로 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수습사와 수습 과정을 철저하게 거친 사람은 기사도 쓰고 자세도 되고 예. 또 근데 그거 안 갖춘 사람들은 그냥 뜨내기가 돼버리니까 뜨내기가 돼요. 그러니까 그 제대로 갖춘 기자의 자질을 저는 두 가지로 보는데 글이나 이런 기사를 쓸 수 있는 능력과 인격. 이 기자들이요 자기들이 왕으로 알아요. 그게 잘못됐죠. 신문 기자라고 하면은 신문이라고 기자라고 하면은 첫째 인격이고 예, 수습 과정에서 뭘 배우냐면 사람을 배우거든요. 예, 사람이 되라. 예. 그 다음에 이제 학습이죠. 학습. 그 다음에 지식이죠. 예. 그렇게 해서 갖춰야 인격과 지식을 갖춰서 해야 제대로 이제 이 언론이 되는데 그걸 가지고 빼버리고 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가르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하다 온 사람 뭐 거리에서 무슨 네. 노점하던 사람 아무나 그냥 그러니까 오면 그 이튿날부터 기자 그 명함을 새겨주니까. 근데 그때 나도 제일 첫 번부터 이제 제일 관심이 가는 것이 사이비 단속이다. 그냥
사이비의 정의를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입이라는 게 바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죠. 그냥 아무거나 하던 사람들이 전혀 언론도 시- 모르는 사람. 시민사회 그냥 그 무슨 카드가 이제 신분증 들고 다니면서 아니 뭐 고소도 치던 사람이 기자가 된 사람 많아요. 고소도만 친 사람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수습 과정을 철저히 발로 써야 될 일이고 또 기사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이게 신문을 보면서 보면 기사를 쓸 줄을 안 배운 사람들이 많아요. 기사 쓰는 네. 그 기사 작성법을 공부를 하는 그렇죠. 그 언론학을 모르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 같은 저도 이제 결국은 이제 거의 원로 쪽에 가는데 뭐 대부님에게 대하면 아직 어리지만 저도 이제 나이가 70이 넘으니까 다들 후배들인데 아 자기들이 더 잘났어 나보다 더 잘하는데 뭘 잘하느냐 뭘 더 잘하느냐 인품 자체가 내가 볼 때 그게 아니거든 그런 건 그러면 그 긍정기사와 부정기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과 부정을 나눌 것도 없이 네. 사실대로만 쓰면 되거든요. 예. 근데 있는, 논설은 그걸 나눠줘야 되죠. 있는 사실을 그대로. 예. 그렇죠. 이제 기사는 그렇고 기사는 그대로 논설에서 이걸 판가름 해줘야죠. 판가름 해줘야죠. 예, 이건 옳고 이건 그러다 이렇게 네. 판가름을 해줘야 되죠. 근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언론이 부재 현상이라고 봐야 돼.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부재다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멋대로죠. 그 이렇게 나가면 앞으로 미래 세대들이 무엇을 그 등대 삼아서 이정표 삼아서 세상을 언론을 통해서 보는 창인데 전에 내신 책이 민병구의 새창이라는 책 내셨다고 그랬죠? 네. 세상을 보는 창, 네. 새창, 인간 세자 창, 바라볼 창문 창자. 이것을 언론을 통해서 봐야 되는데 언론이 더욱 질퍽거려요. 언론이 정말 개념이 없어요. 그러면 독자들이 그걸 보고 뭘 생각했어요? 다 쓰레기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지금요. 예. 지금 정권에서 적폐했으면서 적폐 청산한다고 적폐 문재인 청산한다고.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도 그렇고 이제 하지만 사실 이게 정치권의 그 적폐 예. 이것도 큰 문제이지만은 예. 언론의 그 사입, 오염, 사입이. 그것이 선별돼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그 언론이 앞서야 된다는 게 이런 걸 어떻게 가르쳐야 네. 되는데 뭐 그래서- 후배들이 그런 대부님을 모셔다가 좀 강연을 들으려고 해야지.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데는요. 예. 제일 중요한 것이 정치사회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언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사부 중에서 일부가 사실은 이게 언론이다. 언론이 가장 살아야 되고 예. 언론이 살아야 정치를 분석하고 정치를 판단하고 판단하고 분석하고. 또 잘못된 것은 해치를 치고 촉구를 하고 예. 또 사회 전반적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후진국가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 후진국가를 면치 못했으면서도 지금 몸은 후진국가에 머물러 있는데 행동은 지금 막 건너고 있거든요. 예. 이것이 전부가 불안한 요인이에요. 그래서 언론이 이걸 바로잡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정치도 바로잡고 사회 문제도 바로잡고 해야 되는 것이 언론인데 언론이 가장 그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나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언론이 제일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렇게 자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언론에 뛰어들어가지고 언론을 알도 못하는 사람들이 그 이튿날부터 기사를 써대는데 광고 준다 그랬다 그러면 기사를 쓰잖아요. 말도 아니죠. 말도 아니잖아요. 말도 아니잖아요. 신문이 광고를 내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광고라는 것은 언론이 그렇습니다. 잘 쓰면 언론을 잘 만들면 보고 듣는 사람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또 동조를 해가지고 도와주는 생각으로 광고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 물론 광고야 자기네들 선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만은 그렇게 제도가 돼야지 광고를 목적으로 언론이 있을 수 있는 좀 반대죠. 잘못된 거죠. 앞으로 지금 중견 기자 있잖아요. 네. 40에서 한 60 안 된 중견 기자. 이 중견 기자들이 보면은 명함은 다들 높아요. 편집국장, 편집국장이 허다합니다. 나도 아들이
우리 아들은 워싱턴의 조선일보, 미국의 조선일보 편집국장이 걔는 언론학을 했고. 근데 개나 거리나 내가 좀 거친 말을 하는데 개나 거리나 편집국장이고 편집국장이고 감통은 높지. 의식이 그거 가서 거드름거리기만 하지 그런 거 없어요. 그런 인성교육을 언론학과 겹쳐서 해야 되는데 그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요. 예. 언론을 정화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정화가 될까요? 기준을 시설 기준을 높여서라도 예. 반드시 할 사람이 하도록. 자격자가 하도록. 예. 그러고 그 사이비 언론 같은 것을 전부 털어내야 되고. 지식을 갖추지 못하고 인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들은 도태시켜야 됩니다. 지난번에 그 저기 최시중 방통위원장 할 적에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언론 홍보비가 7조 원인가 된 거를 8조 원인가 된 거를 13조 원으로 올려본다고 그랬어요. 종편 내면서 지금 뭐 10조가 되는 거 얼마가 모르는데 그거를 정부에서 홍보비를 주니까 지금 언론사들이 돈 되는 데만 쫓아다니는 게 현실인데 지금 지방의 신문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신문사 이 많아봐야 전부 다 내막은 진짜 헐벗고 굶주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지나간 얘기지만은 예. 지나간 얘기를 지금 새삼스럽게 들춰봤자 소용없는 없는 일이죠. 그러나 종편은 뭐 하는 거며 음. 거기다 정부 투자를 해야 될 까닭이 뭐 있습니까? 언론은 스스로 살게 만들어줘야지. 음. 정부에서 돈을 지원하면은 정부 언론이 되니까 안 됩니다. 정부 찬양하는 예. 박수부대가 김정은 찬양단 같이 돼버린다. 그러니까 지금 언론은 그런 언론사들이 실제로 있어요. 스스로 독립해야지. 스스로 자립을 해야지. 정부에서 관여해도 안 되지만은 지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얼핏 생각나는 게 정부의 정부 홍보비라는 걸 다 지워버리고 네. 언론사 자질을 높여야 그렇지. 된다. 예, 그래서 자격 있는 사람이 언론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말이 언론 재벌 언론 재벌이죠. 또 재벌 언론 예. 이렇게 두 가지 나누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언론 속에 재벌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자기들이 언론을 안 가지면 경영에 지장을 받으니까 그렇대요. 그게 잘못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근본적으로 잘못돼가서는 언론 때문에 언론을 등에 지고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식을 바꿔야죠. 참 우리나라 아이가 나는 그 아들이 언론학을 전공을 하고 아들 현직도 언론인이고 저도 언론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만 뭐 저는 기자는 안 하고 원래 논설을 했는데 작가로서 월남 이상재 선생 아시죠? 네. 월남 이상재 선생 내가 일대기를 5권을 쓴 작가예요. 예. 월남 이상재 선생이 민족지라는 거 조선일보 만들 때는 지금 조선일보하고 달랐어요. 다르죠. 달랐죠. 그런데 그때의 기자들을 월남 이상재 선생이 신서구 그 부사장이랑 사장으로 있으면서 한 정신이 뭐냐면 최고의 월급을 줘라. 군수보다 수습을 마치고 나면 군수보다 더 많이 줘라. 그래서 최은희 기자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최은희 기자가 들어갔을 때 50만 원인가 50원인가 뭐 그걸 받았는데 군수 30원인가 30만 원인데 그렇게 많은 돈을 줘가지고 왜 그렇게 돈을 많이 주느냐? 제대로 해라. 딴 눈 뜨지 마라. 그리고 너희들은 나중에 나라를 찾아서 이끌어갈 국가 동량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신문사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대한민국 기자는 남북 통일을 해야 되는 이 중대한 민족적 사명이 있는데 기자가 내가 볼 적에 지금 큰 문제예요. 기자들이 따끔하게 한마디 하신다면 무슨 말을 하실까요? 그래서 이상재 선생께서 예, 언론 대우를 최대로 하라 예, 한 말씀도 일리는 있지만은 예. 언론과 이 대우와 연결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예. 문제는 언론의 자질. 그러니까 훈련을 호되게 시켰죠. 네. 1인 10역을 시킨 거예요. 언론인의 자질. 예. 그야말로 참 언론만을 위해서 투쟁하고 그 경제 문제는 별도로 생각하는 그런 정신을 가진 인격 체계라야 언론인 자격이 있다고. 이거 너무 이야기가 무거운 이야기만 나갔는데 그저께
저기 손주 며느리 보셨죠? 예. 이쁩니까? 아, 그 손자는 몇 명이나 보셨어요? 손자. 네. 손자는 내가 둘밖에 없는데 외손자를 봤거든요. 예손자? 외손자인데 외손자가 이제 ROTC 장교 출신이고, 예손자가? 예. 어. 그리고 또그 엊그저께 결혼한 그 예손자? 예. 예. 신부되는 사람이 언어 교정 하더라고요. 언어 교정 스피치? 예. 그걸 전공한 예. 저는 손주 며느리 보셨어요? 근데 난 좀 만족했어요. 그 아들이 뭐 언론정보대학원 나와가지고 서울에서 영상업체도 한다고 제가 한번 들은 아, 거. 우리 손자. 손자가 손자 아, 우리 아들이. 아들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엄청난 미래 언론이에요, 그죠? 아니 언론이라기보다는 이제 걔는 이제 걔는- 영상학과 출신인데 애니메이션 쪽으로 가가지고 애니메이션.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광고 업무로 갔더라고요. 예. 그거는 이제 그건 사업이지 사업. 사업이. 언론 사업하고는 조금 예. 이렇게 갈래가 약간 다른 거네요. 그렇죠. 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예. 그렇다면은 이제 이리 제가 지금도 죄송한 게 진작에 와서 좀 찾아뵙고 해야 되는데 이런 어르신의 말씀을 좀 많이 듣도록 이게 여기도 기자협회가 있죠, 대전에도. 있죠. 기자협회가 뭐 돈 달라는 거 아니고 근데 그들이 와서 이런 어르신의 말씀을 듣고 언론에 대해서 뭐 하나하나 언론학과에서 배우는 것 같이는 못 배워도 정신은 배울 수 있잖아요. 나는 저기 처음에 예, 우리나라에 기자협회가 생겼을 때 예, 또 참여했지만은 기자협회라든지 언론에 정부에서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절대 나는 바라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 그랬는데 지금은 언론단체라고 있는데도 그들이 이제 나눠먹기, 예, 정부 돈 나눠먹기 하잖아요. 그들도 이제 지원을 받는 모양이더라고요. 받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신생 언론사 뭐 이런 자격 없다고 뭐 근데 안 주고 저희들끼리만 나눠가는 거. 그러니까 언론의 중심이 아니라 돈이 중심이다 보니까 돈 중심. 그러니까 이제 원래 사명이 없어져 버린 거죠. 생활인이 돼버린 거죠. 언론의 사명감은 없어지고 생활인이 돼버린 건데 그 생활에 쫓기는 사람은 언론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 생활에 쫓기는 사람은 뭘 해야 돼요? 가서 자기 몸으로 하는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라. 그죠. 생활에 쫓기는 사람들은 가서 이제 노력해서 일을 해야죠.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지. 그런 걸로는 부자만 하는 거예요? 부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자기 역할을 다 하면은 그러니까 미치더라도 여기에 미쳐가지고 이걸 아니면 다른 걸 못한다는 사명자만 해라. 그렇죠. 이거를 영업으로 하지 말고 돈벌이 수단으로 맞습니다. 삼지 말아라. 돈벌이 수단이라고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가난해. 논설만 했는데 네. 논설은 뭐 돈 보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응분이 되고 응분의 대접을 받아야지. 그 필요 이상을 원래 원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최소한의 경비는 우리가 배워가지만은 그래도 사명감이 앞서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지금 큰 문제인 것이 뭐냐면 이 언론이 이게 아주 그냥 이렇게 되는 바람에 모든 것이 다 흐트러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중년들이 우리 아들 세대들이 어른 말을 듣기를 좋아하지 않아요. 말을 안 들어요. 그거 자기들이 더 많이 안다는 걸 많이 알죠. 인터넷 세상에 들어가고 영상 세상에 들어가고 뭐 스마트폰 세상에 들어오면 우리보다 많이 알죠. 그런데 그거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이게 인간성이라는 건. 많이 아는 것과 네, 물론 확실해서 많이 하는 건 좋지만은 좋죠. 제대로 알아야지. 제대로. 예. 그래서 이 사람이라는 게 뭐냐 본래 이게 본심이 하나님의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품성, 하늘의 하나님 말씀대로 그 진리. 예, 그 진리 속에 거주해야지 예. 그걸 벗어나면 인간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근데
원래 그 불교 신도회 회장을 오래 하셨잖아요. 아니 그 이제 그거 아니고 그런데 그냥 현판사 사는데 나는 불교뿐 아니라 네, 어, 하나님 말씀을 하시. 이 과정을 겪으면서 불교 이전에 유교 시대에 사셨으니까. 유교 과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유교와 이제 이게 또 사이비 비슷한 정교들 종교. 많은 정교들 네, 이렇게 봤어요. 너무나 뭐냐면 제대로 들어가 본 건 아니지만은 섭렵해서 이거 겉으로 보기는 많이 봤는데 모두가 한마디로 말하면은 돈벌이요, 돈벌이. 종교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다. 지금은 교회 나가신다고 한 번 하신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교회 나가면 기독교인 되셨잖아요. 기독교인이 되면서 진리 예, 이 세상의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라야만 된다. 그 속에서 모두 파생된 거지 그 이상은 없다. 알고 보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가장 정확하게 터득하고 배워야 그래야 인격이 완성된다. 이렇게 보겠어요. 제가 기독교인인데 참 우리 대부님이 교회를 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 불교 신도회 회장을 오래 하신 걸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를 하셨게 되셨을까? 근데 그게 반가운 빛의 소리네. 내가 들을 때는. 근데 그 이제 기회가 우연한 기회가 있었지만은 그걸 하나님이 부르신다 그래요.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어떤 기회가 돼서 교회에 가서 내가 이제 교회를 찾아 배우면서 뭘 절대 불변에 맞추는 하나님의 진리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진리 속으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타 종교들은 전혀 지엽적이고 네. 큰 산을 말하면 이 작은 기독교- 봉우리, 작은 봉우리. 기독교는 큰 산인데 밑에 작은 봉우리. 그 밑에 이제 각자 학자들이 파먹는 거죠. 그 비유가 참 파면서 파가지고 내면서 이것이 원칙, 급이다, 뭐 이것이 은이다. 원리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휩쓸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산은 산이니까.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리, 우주의 진리는 하나, 딱 하나다. 우주의 진리 속에서 모두 파생됐지만 섭렵을 받아들이긴 하되 이해는 하되 말하자면 중심은 어디가 그건 확실하게 따져야 되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언론학하고는 별로 좀 관계가 멀은 듯 싶지만 실은 관계가 있는 거죠. 언론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언론도 기자도 언론 기자도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거든요. 정도가. 음, 그러니까 정도를 벗어나는 사람들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고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라서 더구나 그렇고. 그러니까 언론이든지 종교든지 궁극적으로는 하나의 이제 집약체 중심은 하나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데 종교 생활도 하나님의 진리를 해야 될 것이고 언론의 본 바탕 이거로 해결해야 될 일이고 모든 것이 사회 모든 것이 중심을 딱 잡아야 다소 흐트러진 것이 있다 하더라도 수습이 수습 부르는 상태로 빠져버리면은 나라도 망하고 사회도 망하고 다 망하고 가정도 망하고. 시작할 때 참 어둡게 참 세상을 언론 이야기를 하려니까 억장이 무너지셔서 어둡게 시작을 하셨는데 이게 마칠 때 가니까 상당히 밝게 변했네요. 그 내용이. 그러면 이제 끝으로 뭐 후손이랄지 언론 후배랄지 이제 사회 어른이시니까 사람이 지금 다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걸 요약해서 한마디로 하신다면 어떻게 살면 좋겠다고 보시는지 뭐 비록 나는 그렇게 못 살았지만은 이라는 전제를 깔더라도 중심, 중심. 인간 중심 예. 바로 서야 된다. 예. 인간 중심이 바로 서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천하를 다도 소용없다. 있습니다. 우선 인간 중심을 바로 세워라. 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뵈니까 너무 좋네요. 앞으로 이런 영상을 10편이라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각 그 계층별로 정치 이야기 하시면 또 한 없잖아요. 우리 하려고 들면요. 네. 지금 제가 이 머릿속에는 뭐랄까 그냥 뭐 강한 철퇴를 얻어맞은 것처럼 예, 혼돈되어 있거든요. 예, 이 혼돈되어 있는 상태를 수습하는 방법이 뭐냐? 예, 자기 중심을 찾는 것이다. 예. 자기 중심을 찾고 자기 중심을 파악하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 이거죠. 앞으로 뭐 시간이 제가 좀 내서라도 제가 좀 멀리 사니까 그런데 가끔씩 찾아뵙고 네. 주제를 달리해서 네. 예, 좋습니다. 이런 영상을 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이 결국은 50년 후, 100년 후 이런 게 국가 보배가 돼요. 그때 이렇게 말씀하신 언론계 대부님이 계셨다. 자, 여러분 민병구 언론인계 대부님을 후배가 찾아뵈었습니다. 여러분도 선배님 생각나시면 많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제대로 안 된 것 같네. 뭐 언론 얘기만 하다 보니 말 아니 그런데 다 알아듣겠어요. 그냥 잘 됐어요. 그래요? 예. 사실은 예. 이 언론이 나는 언론이 제일 썩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러면 그 조금 더 하세요. 말씀하세요. 예. 그좀 아쉬운 게 있으면 언론이 제일 썩었어요? 정치가 제일 썩은 게 아니에요? 언론이 썩으니까 정치도 썩었죠. 잘못된 정치를 바로잡아야 되는 것이 언론 아닙니까? 예. 뭘 바로잡지 못했으니까 썩었지. 어떻게 해오라. 아이고 저 김정은이는 저지랄을 하고 저 조금 전에 트럼프가 도착했을 거예요. 네, 글쎄. 예, 도착했을 건데 김정은 안보는 불안하고 김정은이 언론은 이렇고 걱정이 많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아니 그 일부러 온 거예요? 아유, 그럼요. 일부러 시간을 내서 온 거죠. 그럼 준비를 해가지고 어르신들이 계실 적에 이런 거 안 담으면은 내가 뭐 하려고 사는가 생각해 보면 아버님, 어머님은 돌아가셨고 이런 선배님 어르신들한테 좋은 이야기를 담아서 손자들, 제자들에게 남겨줘야 되잖아요. 좋죠. 예. 고맙습니다. 그래